오징어 게임에서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러다간 다 죽어. 지금 젊은 세대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일해도 집 한 칸 마련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절박한 심정이 된 겁니다. 사랑도 절박하게 원하지만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사랑도 하나의 저는 기술로 보거든요. 20대, 30대에 막 열정이 있을 시기에 가능한 사랑이 있고 또 40, 50대가 되면서 원숙해지고 성장을 하면서 그때에 맞는 또 사랑이 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사랑도 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축 두 가지가 일과 사랑이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과 정서적인 교감,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도 중요해서 큰 줄기 두 가지가 일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별한 정세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 되고 중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위기는 어느 나라나 다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급격하게 사회가 발전된 나라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이 일과 사랑 중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두 축 중에서 일의 축이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생산성을 만들어놨다 보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사랑에는 집중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 들어서 청소년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등장하는 그 나이 연령대가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대학생들도 너무 바쁘거든요. 스펙 쌓아야지, 자격증 따야지, 연수 다녀와야지 하니까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연령도 좀 늦어지게 되고 좀 무관심 속에 좀 방치되어 있었지 않았나. 표면적으로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분들은 중년과 노년, 급격히 이혼도 늘고 있고 부부간에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몰라서 거의 반포기 상태로 살아가거나 황혼에 이제 터져가지고 엄청난 감정 소모를 하시는 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폭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층은 좀 젊은 계층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가장 충격적인 문제는 집값 상승이 왔다고 봐요. 오징어 게임에서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러다간 다 죽어. 지금 젊은 세대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일해도 집 한 칸 마련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절박한 심정이 된 겁니다. 사랑도 절박하게 원하지만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로 모든 식구들이 같이 살았었거든요. 남 형제자매들도 많았고 고모, 고모부도 이모, 이모부도 자주 봤단 말이에요. 큰 누나가 소개팅 나가가지고 매너 없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판타지적인 사랑과 실제 사랑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자라나는 세대 내진 지금 갓 부모가 된 세대만 하더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못 보고 부모님의 사랑, 친한 친구의 사랑, 한두 명 정도의 사랑만 실제로 경험을 하고 내가 사랑을 하려니까 머릿속에 데이터가 없는 거죠. 심한 경우는 야한 동영상만 아니면 뭔가 혐오하는 그런 게시판만 주구장창 본 거예요. 상당히 왜곡된 시선, 왜곡된 시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영어 유치원에 가고 학습은 엄청나게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친밀감을 나누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것이냐, 어떻게 공감을 해주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학습되지 않은 상태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되게 힘들어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애착 관계가 평생 간다더라. 애착이 한번 형성되면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 아이는 사회생활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사회생활 잘 못하는 애들을 들여다봤더니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상처가 있더라.
어렸을 때 또 우리 아이들을 케어를 잘 해줘야죠.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는 저도 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하다는 거죠, 지금은. 현재 사교육 시장이 과열된 데에는 이것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봐요. 엄마, 아빠, 물론 책임도 있고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부모가 자식하고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려면 부모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내 유전자의 반을 가져간 이 아이도 지금 잘 자라고 있을 것이다. 나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아이도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도 하나의 저는 기술로 보거든요. 20대, 30대에 막 열정이 있을 시기에 가능한 사랑이 있고 또 40, 50대가 되면서 원숙해지고 성장을 하면서 그때만 또 사랑이 있다. 야구 선수들이 전성기 때 20대 때 막 쌩쌩한 150km짜리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가 20대 후반이 되고 30대가 됐는데도 계속 파이어볼로로 강속구만 던지려고 하면은 어깨 다 다치거든요. 30대가 되면은 구속은 조금 낮추더라도 제구력 위주로 아니면 타자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타이밍을 뺏는 방식으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고 또 전혀 던지지도 않던 느린 변화구를 연습을 해가지고 다른 전략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야구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거든요. 야구를 사랑하고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식만으로 고집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0대, 30대 때는 설레이는 사랑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뭐 열정을 불살라서 그때는 몸이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 집에 바래다 주고 새벽까지 막 알콩달콩 전화하고 그때는 밤새 전화해도 다음날 출근이 가능한 몸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40대, 50대 되면 그러면 심장 큰일 나요. 그때부터는 원숙하게 사랑을 이제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삶에 주기가 있는 것이고 30대의 사랑에서 40대, 50대로 넘어가면서 긍정적인 사랑이 돼주고 노인이 되면은 돌봐줄 수 있는 능력이 사랑에 대한 능력인 거죠. 사랑이 변한다기보다는 사랑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사랑도 있다. 이별할 때 울고 싶다거나 공감을 받고 싶을 때 박정현 씨가 사랑이 올까요? 라는 노래를 부르셨는데 딱 이별했을 때 제일 두려운 게 과연 나한테 사랑이 다시 올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설레고 보고 싶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 마음에 상당히 공감을 주는 멜로디와 가사가 있어서 박정현 씨 노래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추천사를 쓴 책 중에 모녀의 세계라는 책을 읽었어요. 엄마와 딸의 관계에 대해서 책이 나왔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딸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성분들이 오면은 공감은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 건가 늘 그 의구심에 생겨서 이거 누가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모녀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 그 절절한 마음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숙하던 시절에 사랑을 잘 모르던 시절에 저한테 상처받으셨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랑을 드리지 못했던 모든 분들이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